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음. 어제 저는 개표 방송 본다고 2시 반인가 이렇게 3시인가 잠들어서 5시쯤에 깼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이 동틀 무렵쯤에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씁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좀 그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큰 시험을 치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른 거는 좋은데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정성 들여서 답은 제출해 냈지만 이게 옳은 답인지 아닌지는 5년 뒤에 이제 채점이 가능한 거라서 5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각자가 가진 신념으로 간절히 원했고 또 원했던 거, 그런 것들은 우리의 권리죠. 그 권리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하고 또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권리를 잘 쓰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 후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조금 아쉽고 후회되고 뭐 미련이 남는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간단하게 할 거는 우리가 처덕을 볼 때, 처운, 그러니까 배우자 복을 볼 때는 일지를 많이 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일지가 배우자 궁이니까 배우자의 그 자리나 그 배우자의 운이나 기운이나 이런 것은 일지로 보는 게 당연히 맞죠. 맞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지와 합하는 걸 배우자로 보는 게 있고, 이 일지 안에 장간에서 투출한 글자를 또 배우자로 보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지 이 배우자 궁에서 그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는 오행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배우자 궁 천하 일지를 맞을 때 이 일지의 재성이나 관성이 놓여 있을 때 처운이 좋다. 그러면 처가 현명하고 고귀하고 처복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처는 그 아내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처운을 말하는 거고, 처운이나 저 남편 부군이나 이렇게 보는 것, 정부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본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일지가 재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지의 재성이나 관성이 잘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놓여 있으면 배울 때는 배우자 운이 좋다, 배우자 덕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덕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일지의 배우자 궁에 상관이나 양인이 예를 들어서 깔려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안 좋게 보는데, 배우자 운을 오히려 처덕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끝낼까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도 물론 가미되어 있지만 이 자평진전에 나오는 논리를 기준으로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재성이 있어요. 제가 있어서 처운이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만약 내가 격이 월지의 인수격이다. 인수격인데 일지에 재성이 있을 때는 좋지 않은 거예요. 다시 또 말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좋다고 보죠. 당연히 길하죠. 배우자 운도 좋고 사회적인 환경도 좋고 좋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상관격이라면 아무리 일지를 정관을 깔았다고 해도 그 처덕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처궁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관은 흉신이라 배웠기 때문에 관을 치기 때문에 당연히 흉신이라서 좋을 리는 없죠. 배우자 공에 상관을 깔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격이 제격이다. 재성으로 그걸 이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상관이 상관생재를 해주기 때문에 재를 생함으로 해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쳐도 오히려. 또 보면 내가 이게 칠살격이다. 칠살격인데 내가 지지에 상관이 있다면 상관이긴 하지만 제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칠사를 견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에 내조가 있는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처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내가 배우자 궁의 일지에 양인이 깔아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사흉신으로 보기 때문에 안 좋죠. 배우자 궁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게 보긴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만약 내가 격이 상관격이나 칠살격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일단 우선 내가 신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신약한 사주가 제격이나 상관격 뭐 칠살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오롯이 내가 의지할 곳은 일지의 양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양인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내 처가 남편을 위하는 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 남명이나 여자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인데, 상관으로 용신을 쓰는데 정관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관 경관이 되니까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처궁의 배우자 궁에 정관이 있다 한들 어찌 그 배우자 궁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뜻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보면 자평진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난 금수상관격일 때는 일지정관이라면, 금수상관희경관이라고 해서 일지정관이라면 조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배우자가. 만약에 일지에 재관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관이 없을 때. 그러면 무조건 안 좋나 이게 아니고, 재관이 없을 때는 원국에 있는 기본적으로 처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의 구조를 봐야 되죠. 정관격이 재성이 투출했다거나, 만약에 인성이 태거한 사주가 재성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해서 제가 용신일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용신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일지에 재관이 없다 하더라도 아내의 내조, 처의 내조를 얻어서 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의 처의 자리, 배우자 궁에 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제가 용신일 때 어떤 격이든지 그 용신을 재성에 쓸 수가 있으면 그거는 좋다, 처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오늘의 중점적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사주는 구성을 봐야 되고 원국을 봐야 되고 그 원국에서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희신인지 기신인지 판단을 하고 확실하게 분간을 해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처궁에 배우자 궁에 재가 있다 관이 있다 해서 좋다 나쁘다 말할 게 아니고, 뭐든지 간에 사주는 기초를 충실히 하되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기초는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기초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무조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버리면 이 통변할 때나 이 상담할 때 오차의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중점적은 흰신인지 귀신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보는 시야를 넓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평진전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읽었었고, 그냥 요번에 또 이 책이라는 게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걸 얻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너무 자극적인 거에만 또 기준을 뒀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 싶은 것들 요점 정리를 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큰일을 치렀으니까 오늘 좀 쉬시고요. 날씨 좋아졌으니까 또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